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또 배움에는 나이도 필요 없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평생교육이 주민들의 중요한 복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충남 지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충남 평생교육진흥원의 조희연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먼저 충남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진흥원은 220만 충남 도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 2012년 1월에 처음으로 개원을 하였고 2016년 5월에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을 해서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도지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1실 3팀 1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 평생학습사의 구현을 위해서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 평생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평생교육이 필요한 이유, 또 중요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6, 70년대 저희들 인간의 평균 수명이 한 60대 좀 이렇게 된 과거에는 학교 교육만 잘 받아도 저희가 평생 먹고 살 직업을 구하고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큰 불편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 장수 시대가 도래하였고 더더군다나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서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적응하고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한평생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봅니다. 이제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도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평생교육 관련 조례와 또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어떤가요? 예, 다양한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도내 곳곳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종류의 그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해서 충남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기본조례인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소양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조례, 또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는 이러한 조례들을 근거로 해서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진흥원은 그런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리 진흥원은 충남 평생교육의 허브기관으로서 도민 모두가 골고루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진흥원에서는 충남 평생교육 정책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또 평생교육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해서 운영하고
또한 문해교육 센터를 운영하는 등 직접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충남 시민대학 설립 운영, 민주시민교육, 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충남학 교육,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등 시군 및 도내 평생교육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현재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모임 등이 제한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평생교육 현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예상치 못한 그 코로나19 확산이 2년 연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그 평생교육은 그동안에 우리 교육 운영 방식이 대면 교육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좀 갑자기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준비 부족으로 해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사업비가 축소가 되고 일부는 취소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에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이렇게 준수하고 평생교육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이렇게 마련해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 분야 중에서요, 성인 문해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문해교육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예, 성인 문해교육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교육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2017년도에 충청남도로부터 충남 문해교육센터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의 성인 문해 잠재 수요자는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한 20.7% 정도가 되는 33만 한 3천 명 정도가 있는데 전남, 경북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그런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해교육센터는 문해교육 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한다든지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원을 연수해서 양성한다든지 충남 사이버 검정고시 학습센터 운영, 또 충남 문해교육 현황 분석 및 제공, 시군 또 문해교육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등 많은 그런 사업과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 지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현황도 궁금합니다. 현재 문해교육은 크게 문자 해득 교육과 기초생활 문해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 해득 교육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글을 읽고 또 쓰고 또 세마기 등 일상생활에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교육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초생활 문해교육은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금융교육이라든지 이런 기초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충남 성인 문해교육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15개 시군에서 188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또 세부적으로는 한 843개 그런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네, 실제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지난해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코로나19 여파로 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해교육 참여가 한 9,885명 이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다소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보니까
평균 한 10,000명 이상 이렇게 어르신들이 문해교육을 꾸준히 이렇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수업은 우리 도내에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으로 학습자가 오셔서 이렇게 참여하는 수업 형태가 있고요. 또 학습자의 여건을 고려를 해서 가정이라든지 경로시설 이런 데를 방문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문형 그런 교육 수업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같이 이런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대면 교육과 함께 비대면 교육으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유선 전화를 통해서 비대면 수업을 함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는 게 힘들어서 이 배움의 때를 놓쳤던 어르신들이 글씨도 배우면서 일상 속에서 많은 변화도 직접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셔서 배우지 못한 한을 품고 사시는 어르신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도내에도 33만 3천 명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 늦은 나이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글을 배우신 후에 그분들이 이렇게 시와 그림으로 시와집을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그것을 보면은 참 모든 분들이 새로운 광명의 세상을 맞이한 것처럼 아주 매우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 이런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글자와 숫자를 이렇게 배우시고 집에 가는 버스를 아주 불편 없이 이렇게 탈 수 있었다는 그런 일화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 또 은행에 가서 자기의 이름을 직접 쓰고 또 차질 금액도 써서 직접 이렇게 돈을 인출하셨다든지 또 선거 때 남편이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후보자를 그동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서 쿡 찍고 이렇게 투표를 하셨었는데 이제는 새 이름, 새 글자 이런 것을 똑똑히 보시고서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후보자한테 투표를 하셨다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아주 저 자신도 눈시울을 이렇게 적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생의 한을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그런 때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사례들이 네. 아닐까 싶은데요. 문해교육 관련 공모전이나 또 시상식에서 충남 지역 어르신들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직접 자랑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정부는 매년 9월을 문해의 달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과 시상식을 함께 이렇게 포함해서 여러 다양한 행사들을 9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도에서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시화전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최를 했고 그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발을 해서 중앙단위로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9점을 추천을 했는데 모두 전국대회에 수상을 하는 그런 감격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최우수상 1명, 또 특별상 3명, 우수상 5명, 이렇게 해서 9분의 어르신들이 아주 수상을 하는 그런 영광을 나는 뜻깊은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인데요. 최근에는 충남 지역 12개 시군이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고 보조금을 확보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올해는 저희가 좀 교육부에서 매년 이렇게 공모하는 공모 사업 중에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공모에 저희 도와 시군이 함께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아주 올해는 좀 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광역문화교육센터에서는 지난해보다 8천만 원이 이렇게 증가한 1억 500만 원의 국비를 이렇게 확보를 하였고, 또한 12개 시군에서는 지난해보다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한 2억 6,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인 문해교육 사업 추진 계획과 또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충남문해교육센터의 기본적으로 운영 방향은 33만 명에 도달하는 이런 도내 비문해 학습자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골고루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올해 우리 문해교육센터에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은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해교육 시화전 및 문해이달 행사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개최하는 것이고, 또 충남형 생활 문해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 인정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연수를 올해도 운영을 하고요. 또 충남 사이버 검정고시 학습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또 성인 문해교육 관련자들의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한다든지, 또 문해교육 실태 분석해서 그것을 정책을 위반하는 자료로 시군에 제공하고, 또 문해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문해 관련 프로그램들을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주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요? 예,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도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7기 평생교육 역정과제로서 우리 진흥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충남 시민대학 운영이라든지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또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이런 중점 사업들이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충남학 교육이라든지 또 민주시민 교육, 온통배움터 지원 사업, 학습공간 공유로 지원 사업 등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도민들께서 적극 이런 데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예,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급변하는 시대의 현대사회에 이렇게 적응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평생 동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이렇게 습득해 가고 배워야 하는 평생 학습사회가 이렇게 도래해서 저희들이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평생 학습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내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워갈 수 있는 환경,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찾아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